역시 바닥 생활하면 이 바닥 생활만의 안락함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불하 블루진입니다. 여기는 동해시의 덕산항 근처에 있는 바닷가 앞이고요. 어제 와서 1박을 했어요. 1박을 하고 나서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텐트 리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협찬 받은 건데 도킹 텐트거든요. 레이에 도킹하면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펼쳤을 때 크기는 차량과 연결돼서 길게 나오는 쪽이 365cm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230, 높이가 210cm라고 해요. 무난한 크기고 높이가 여유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봉해 봅니다. 패킹이 뭔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 뭔가 통짜로 하나로 깔끔하게 패킹이 되어 있네요. 끈이 양쪽에 있고 매뉴얼인가요? 구성품이나 설치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게 A센터까지. 야, 좋은데? 그리고 쉘터 본체를 펴봅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면 처음에 보관 가방이 있었고 텐트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폴대 그리고 팩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설치 매뉴얼을 보면 텐트를 펼치고 나서 먼저 팩다운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팩다운하고 그 다음 폴대를 끼우고 자립을 시킨 후에 차량을 마지막으로 이동시켜서 도킹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살짝 움직여서 차량 쪽 위치를 맞춰두고 어느 쪽이 차량 쪽이냐를 당연히 확인해야 할 텐데요. 딱 한눈에 봐도 차량 쪽이 눈에 보여요. 차량과의 연결 부위는 이렇게 고무 밴딩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이 차량 쪽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팩이랑 폴대를 볼게요. 지금 보면 길이가 꽤 길고 튼튼한 팩이긴 한데 플라스틱 머리가 달려있는 팩입니다. 이 팩이 장단이 있는데 일단 팩 개수는 8개 들어있고요. 기존의 젓가락 팩에 비하면 훨씬 두껍고 단단한 팩이 들어있어요. 길이도 20cm가 넘는 23cm 정도 되는 팩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팩이라는 게 플라스틱 머리가 달려있잖아요. 팩을 깊숙하게 꽂으면 나중에 팩을 뺄 때 힘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서 빼거든요. 근데 돌릴 때 플라스틱이 헛돌 수가 있어요. 지금은 플라스틱 헛돌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팩들은 나중 되면 다 헛돌아가지고 팩을 뽑기가 굉장히 난감해져서 저는 이제 안 쓰는 팩인데 이 팩은 또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팩이 8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스트링을 또 보면 이렇게 스트링은 이렇게 세 묶음으로 들어있네요. 그럼 팩다운 해보겠습니다. 텐트 사각 귀퉁이에 웨빙 달려있고 그 웨빙에 오링이 달려있는데 거기다 팩다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망치는 안 들어있으니까 망치는 직접 준비하셔야 되고요. 전 아주 깊숙이는 안 박고 리뷰만 할 거니까 적당히 박아두겠습니다. 폴대는 짧은 폴대 하나, 긴 폴대 2개 들어있는데 짧은 폴대 먼저 꺼냈어요. 이 폴대를 먼저 설치한다고 합니다. 폴대는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에 나란히 끼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슬리브가 있거든요. 이 슬리브에 폴대를 끼워서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이제 짧은 폴대는 다 끼웠고 긴 폴대를 가져왔습니다. 폴대를 먼저 연결을 하고 그럼 끼워볼게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슬리브가 있거든요. 이제 검은색 슬리브에다가 폴대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 밀어주면 돼요. 먼저 넣은 폴대 때문에 좀 걸리적거려. 그리고 반대편에 가서 똑같이 폴대를 꼽아 봅니다. 팩다운 한 곳을 보시면 이 오링 옆에 오징어 고리라고 하나요? 이 막대기 같은 고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세워두고 폴대를 쭉 힘으로 당기고 폴대 끝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 폴대 끝 구멍을 여기다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립하자. 짠! 됐네요. 설치 팁을 말씀드리자면 상단에 슬리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이쪽에 추가 슬리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에 못 봐서 고생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쪽 슬리브부터 껴야겠죠? 그 다음에 쭉 가서 통과하고 저쪽 슬리브까지 다 끼우고 끝까지 체결합니다. 끝이라고 한다는 건 이거. 끝까지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끝을 체결해요. 그렇게 양쪽 끝을 체결하고 나면 이 가로 폴대 연결해가지고 자립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반사이드 프로젝트 3 텐트를 자립을 시킨 상태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후면 먼저 보시면 도킹되는 부위는 웨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측면인데 이 폴대 옆에 스트링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웨빙에. 그리고 웨빙은 또 텐트 천이랑 이렇게 넓게 연결되어 있죠. 웨빙만 딱 박음질 되어 있으면 거기가 떨어질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넓은 부위로 박음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뜯어질 염려가 적겠죠. 힘을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서 받으니까 스트링을 미리 연결해 준 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웨빙과 그리고 텐트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딱 박았을 때 양쪽에서 고루 분산되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이 웨빙이 바깥에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당겨서 팩다운을 하니까. 근데 이게 안쪽에 있잖아요. 보시면 안쪽에 있죠.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당겼을 때 지지를 이 텐트 폴대하고 그 다음에 웨빙, 박음질내, 천 이 두 군데서 동시에 지지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박음질만으로 지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조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측면에 이쪽 폴대 보시면은 여기 또 플라스틱 웨빙이 있어요. 이거를 꼽아서 바람에 의해서 펄럭이는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사면에서 이걸 하나씩만 체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측면 모습 보시면은 조금 구조가 특이하죠. 위가 떠 있어요. 처음에 내가 설치를 잘못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시면 구조 자체가 팩다운 한 곳에서 약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레 유입 방지하려고 이런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을 보시면 문이 맨 밑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벌레 유입도 안 되고 약간 오키 같은 조그마한 강아지는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문을 보시면 메쉬망이랑 그 다음에 그냥 블라인드, 그냥 천 이렇게 이중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측면이고, 반대쪽 가시면 이쪽도 웨빙을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연결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차량 후면에서 바라보는 쪽인데 이쪽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중으로 창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쪽 역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뛰어난 편이고, 특히 좌우에는 이 폴대가 이렇게 상단까지 나와 있어서 천이 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쪽에 그늘이에요. 현재 이쪽은 햇빛이고, 그래서 좀 안쪽에 그늘이 진다, 그 다음에 비 들이치는 것도 조금 막아준다라는 장점이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좌우 쪽 출입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외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도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킹 해보는 거 오랜만이네. 저도 지금 도킹 부위가 있고 제 트렁크가 있는데, 도킹 부위가 트렁크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트렁크 좀 내리고 위로 올리면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많이 내리고. 자, 이렇게 도킹이 되는 모습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도킹할 때 이 고무 밴딩의 하단 부분은 트렁크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도킹 천 거셋이 되게 길진 않아요. 엄청 길게 나오는 그런 쉘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쉘터는 딱 한 4, 50cm 그 정도 나오게 되어 있어서 제가 차량을 뒤로 후진을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조금 더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킹하기에 충분한 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쪽만 보면은 좌우 간격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립되는 쉘터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편한 점 하나는 간격을 딱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거든요. 차를 내가 주차를 하고 쉘터가 뒤에 있으면 이 차의 왼쪽 간격이랑 차의 오른쪽 간격, 좌우 간격이 사실 완벽하게 동일하게 설치하기는 어려워요. 이쪽은 한 걸음 반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반대편은 한 걸음 반 좀 안 돼요. 15c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좌우가. 그런데 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텐트가 자립이 되잖아요. 자립이 되고 스트링으로 지지하고, 그러니까 차량 연결이랑 상관없이 텐트가 자립이 되기 때문에 조금 삐뚤게 설치한다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립형은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설치를 해봅니다. 이쪽을 이렇게 내려서, 밴딩을 내려서 트렁크 하단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도킹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트렁크 하단에서 밴딩이 시작해서 천이 쭉 연결되어 있죠. 차 상단까지, 건너편까지 마찬가지 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뒷부분이 완전히 잘 씌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이드에 틈새는 있어요. 사이드 틈새가 있고, 바람이 만약 많이 불면 이렇게 뭐 펄럭펄럭 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여기다 스트랩 연결하라고 이렇게 스트랩들이 만들어져 있네요. 제 텐트 구성품에는 스트랩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아마도 좀 깜빡하신 것 같아요. 저는 판매한 제품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스트랩이 들어있어서 스트랩을 바퀴 쪽에 당겨가지고 여기서 감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차 안쪽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스트랩은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사실 자석을 두 군데 정도 붙이고, 자석이 안 붙는 곳은 위쪽을 타이트하게 한 후에, 그럼 여기 가운데가 뜰 수가 있거든요. 이 안쪽이 차 굴곡에 따라서 여기다는 의자 케이스 천 같은 거 그거 접어서 끼워 둡니다. 대신에 여기 좀 타이트하게 해놔야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서, 예를 들어 당겨서 이렇게 자석을 딱 붙이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당겨서 가운데 자석을 딱 붙이고, 빈 공간에다가는 천 같은 걸 끼워 넣는다. 저는 그런 식으로 도킹을 하고 있어요. 자, 반대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도킹이 되게 쉽게 잘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러면 이제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퍼 열고, 사각으로 문이 생긴 그런 텐트들은 위로 말아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쪽이 동그랗잖아요. 위쪽이 원형이다 보니까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말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여냐 아래로 여냐 뭐 그거는 뭐 취향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 이제 가림막이죠. 가림막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접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정리해보고, 메쉬망은 먼저 가림막을 정리한 후에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메쉬망만 따로 접어둘 수는 없어요. 겨울 같을 때는 메쉬망을 사용 안 하니까 메쉬망만 접어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이 메쉬망을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막 돌돌돌 감아서 보면 웨빙이랑 고리랑 연결해야 되는데, 웨빙이랑 고리는 안쪽에 있어서 이 가림막을 접을 때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둘 다 동시에 접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메쉬망만 접는 거는 불가능하다. 고리를 가운데다 설치를 해두면은 어느 쪽을 먼저 접어도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번 동시에 한번 접어볼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신발 벗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쪽에 차 쪽도 가림막을 줄 수가 있네요. 오, 괜찮은데 이쪽에서 요리를 했을 때 차 안으로 냄새가 안 배기겠죠?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퍼가 뭐 엄청 세밀한 지퍼는 아니긴 한데 상당히 부드러운 지퍼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깔끔하고 좋네요. 이 도킹 쉘터는 텐트예요. 밑바닥 일체형이거든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천장을 보면 정 가운데 랜턴 고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웨빙이 달려 있습니다. 바닥 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2개 꽂을 수 있네요. 핸드폰 같은 거 둘 수 있는 주머니가 한쪽에 있고,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양쪽 2군데에만 있고요. 제가 지금 조그마한 돌들이 있는 바닥 위에 텐트를 쳤더니 맨발로 들어오니까 약간 발바닥이 아파요. 그래서 밑에 매트를 좀 깔을게요. 흔히 바닥 공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바닥에다가 이렇게 매트를 까는 거죠. 새 거예요. 이 매트도 함께 받았거든요. 한 겹만 깔아도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바닥에 따라 달라요. 바닥이 막 뾰족한 돌들이 많이 있으면 되게 튼튼한 걸 깔아야 하고요. 두꺼운 거를. 짠! 와, 엄청 예쁘다. 보통 하단 뚫려 있는 걸 쉘터라고 부르고 하단 일체형으로 텐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텐트에서는 보통 바닥 생활을 합니다. 왜냐면 텐트니까요. 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의자 생활보다 이런 데서 누워서 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차랑 연계도 돼 있으니까 트렁크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발판 두고 여기 푹신하게 해두면 아이들이 차도 좋아하고 텐트도 좋아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공간을 굉장히 넓게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벌레 유입을 잘 막아준다는 거죠. 지금 완전 다 일체형이니까 벌레들이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누워볼까요? 와, 좋다. 한숨 자고 싶네요. 아니 이게 등이 뭐 백일랑 말랑 하긴 하는데 너무 짧다. 와,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지금 날씨가 딱이에요. 쉘터 치고 이렇게 안에 누워있기가 진짜 딱이다. 이런 장점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 때나 누울 수 있다. 아무 때나 누울 수 있다는 것의 정말 큰 장점은 커플들이 와,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테이블 놓고 베개 놓고 베개랑 테이블 마저, 와, 그리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네요. 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에서 짐을 좀 꺼내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 한번 해봐야겠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아늑한 보금자리였는데 뭔가 이 차 안이 보여지니까 내 차가 깔끔해야 돼요. 저는 지금 집에 갈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 모양인데, 원래는 조금 더 차 안을 잠자는 세팅을 딱 해놓으면 되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 같은 거 두고 이런 짐 같은 거 이렇게 밥 먹고 풍경 보다가 누워서 잠도 자고 좋다. 좋은데요? 이걸 갖고 다니까 생각보다 좋네요. 눕는 생활을 오토 캠핑할 때 진짜 많이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누워봤네요. 제가 스펙을 봤을 때 345, 230 길이였거든요. 근데 길이가 345, 230이면 되게 한쪽이 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부 길이가 트렁크 있는 데까지 250 나오고요. 안쪽은 220 나오네요. 높이 같은 경우는 높이는 한 207, 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측은 재는 거에 따라서 오차는 조금 있겠지만 제가 실측한 결과는 250에 220, 207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크기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220이고 250인데 제가 앉으면 이 정도 공간이거든요. 되게 여유롭게 앉아도. 그러니까 성인 넷이서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잠을 성인 넷이서 자는 건 좀 비좁을 수 있는데 잘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쭉 자면 되거든요. 자는 것도 가능하고 노는 것도 가능하고 넉넉하게 4인 가능하다. 그렇게 또 넉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좌식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입식이었으면은 의자들이 각기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4인이서 충분히 널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추천은 2인에 아이 하나에서 혹은 둘 이렇게 된 가족은 정말 딱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도킹 쉘터고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에서도 한둘 자고 여기서 한둘 자고 그러면 정말 여유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은 지나갔고 정말 차박하고 캠핑하기에 딱 좋은, 가장 좋은 가을이 왔거든요. 봄엔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가을에는 먼지도 적고 시원하니까 가을이 왔고, 아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렇게 좌식 생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간편하게 설치하고 도킹할 수 있는 그런 쉘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색상인데요. 보시면은 저는 블랙이랑 크림색이 혼합되어 있는 크림 블랙이라는 색상이에요. 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색 비슷하거든요. 이런 색상을 저는 선택을 했고, 그레이 앤 네이비 색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단이 210T 립스타 원단이어서 좋은 원단입니다. 제가 만져봐도 좋은 원단이고, 제가 어닝룸 이용하고 있는 그 원단이랑 거의 비슷한 원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바느질 부위인데요. 지금 보시면 바느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예쁘게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안 보이죠? 심실링 처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많이 오면 이 박음질 부분 지퍼 부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어반사이드의 프로젝트 3라는 텐트를 설치하고 도킹하고 이렇게 세팅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어느 쉘터나 어느 텐트나 다 장단이 있어요. 사실 완벽한 텐트가 없습니다. 완벽한 도킹 쉘터가 있으면 제가 사용하고 있겠죠. 근데 저도 지금 쉘터가 없어요. 도킹 쉘터가 없거든요. 저는 이 텐트를 협찬 받았지만 가이드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특정 무슨 장점을 꼭 말해주세요 이런 거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리뷰하면은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텐트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텐트를 설치해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좋네요. 먼저 바닥 일체형인 것은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말하긴 뭐하고 특징인 거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바닥이 없는 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있는 걸 원하니까 바닥 유무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나갈 때 여기 턱이 있어요. 문이 완전히 밑까지 안 열리거든요. 장단이 있죠. 장점은 벌레 유입이 더 최대한 막아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나갈 때 좀 발이 걸릴 수가 있어요. 바닥 일체형인 텐트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좀 다리가 걸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이한테 조금 교육을 잘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문이 지금 3군데인데 2군데는 예를 들어서 높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한 군데는 완전히 내릴 수 있게 해주면 그쪽으로 아이가 지나다닐 수 있으면 되니까, 향후 뭐 몇 년 후가 되더라도 어반 사이드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실링 처리 해주면, 물론 원가는 상승하겠지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팩도 조금 더 좋은 팩으로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외에는 크게 단점이 없고 장점이 여럿 있는 그런 텐트인데요. 장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킹이 굉장히 쉬웠어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도킹이 뭐 할 게 없네 싶을 정도로 간단했고, 뭐 힘이 딱히 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석으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끝나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도킹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막 도킹이 뭐 이렇게 하면 좋네 저렇게 하면 좋네 막 팁을 올려야 될 정도로 텐트들 도킹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잘 되어서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가림막 천이 있었죠. 이 천이 있어서 음식물 뭐 냄새를 안 들여보낼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사생활 보호라던가 그런 측면 등등 때문에 가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챙겨 주어가지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처마가 있어서 햇빛도 조금 더 가려주고 비도 막아준다라는 장점이 있고,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서는 구조여서 버려지는 공간이 적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닥 생활 저도 오래 했었고 바닥 생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바닥이 없으면 예를 흙밭이나 뭐 자갈인데 마른 풀 같은 게 있다라던가 그런 곳에서 하면은 분위기가 안 살아요. 이 안에 분위기가 음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생활 하면 기본적으로 매트 깔고 그 위에 이렇게 감성 매트까지 깔게 되거든요. 그럼 너무 예쁘죠? 이 안이 아늑하고 예쁘게 세팅해서 지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물론 바닥 일체형인 텐트에다가 그라운드 시트를 한 겹 더 깔고 의자 테이블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라운드 시트를 한 겹 더 안 가져오면은 혹시 뾰족한 그런 돌 같은 데다가 의자 다리랑 그런 것들이 마찰되면서 텐트 하단에 그라운드 시트가 좀 손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경우 추천은 바닥이 있는 텐트는 바닥 생활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매트 깔고 바로 누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또 있거든요. 텐트가 되게 크지 않아도 한 4-5명이서 앉아도 그렇게 좁지 않게 느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바닥을 조금 더 푹신하게 세팅을 해두면 아이들이랑 엎드려서 뭐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점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바닥 텐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텐트고요. 물론 단점도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좀 매트 같은 걸 좀 깔아야 되니까 바닥 공사를 해야 하는 좀 수고가 있다, 혹은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게 있고, 허리 환자들 자식 생활 조금 힘들다, 그 다음에 좀 평평하지 않거나 단차가 있다라던가 그런 곳에서는 텐트를 피는 게 조금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안에서 예쁘고 깔끔하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뷰하고 돌아갑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뿅.